태풍 카눈이 부산 경남을 핥히면서 곳곳엔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현장을 둘러봤더니 원상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공장을 바치던 담벼락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토사로 바로 옆 학교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무너진 축대가 교실을 덮치면서 이렇게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복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역 공장을 철거하고 무너진 축대까지 새로 쌓는데 최소 수십억 원이 듭니다. 다가올 태풍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비가 또 온다면 붕괴 조짐이 또 있습니다. 저 석축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는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되고 바닷가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떠내려온 나뭇가지부터 각종 생활 쓰레기 천지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치워보지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태풍 카눈에 낙동강 수문을 열면서 하구에 있는 다대포로 밀려온 겁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가 1km 정도입니다. 무게만 600톤이 넘는데 다 치우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가철 막바지 대목을 기대했지만 청소 때까지 임시 폐장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300톤 넘게 치웠다 보니 반복되는 사태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수문 개방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어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최고 많이 내려온 겁니다. 광안리와 기장, 해운대 등 부산 해안가마다 쓰레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카눈의 상처가 아물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2%대로 내려온 물가 상승률이 무색할 정도로 장바구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태풍까지 덮치면서 채소 등 식자재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물가 하향 안정세에 들었다고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릅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장.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급등한 채소 가격 탓에 구입을 망설일 때가 늘었습니다. 시장 보러 왔는데 무슨 오랜만에 왔어요. 장 보러 오기가 무서워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 태풍 이래고 더 심한 것 같아요. 폭염하고. 특히 채소류는 지난달 7% 넘게 올랐습니다. 오른 폭은 이번 달 들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불과 2주일 전 10kg 기준 13,000원대였던 배추는 21,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20kg 기준 무 도매 가격도 2주일 전 16,000원대에서 27,000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태풍까지 덮치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태풍 이전에 채소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이렇게 장 보러 오니까 제가 한 3만 원치 정도 생각하고 장을 보러 왔는데 체감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채소뿐 아니라 사과, 닭고기, 우유 등 식품 전체 오름세는 여전한데 문제는 이런 오름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태풍이 덮치면서 수급 불안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유통업계는 산지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함께 최근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산지 물량에 대한 확보와 제철 농산물 기획전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상 여건 탓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평일 SRT를 10편 줄입니다. 지금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 승객 1,000명 정도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 열차의 평일 운행을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줄입니다. 편도로 따지면 10편이 주는 겁니다.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으로 각각 왕복 2회씩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SRT 하루 이용객은 8,000명 정도인데 10편이 줄면 대략 승객 1,000명 정도가 이용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권인 수서역을 오가는 SRT는
평일에도 70% 이상 예약이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용객들의 반발이 큽니다. 현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장은 거의 수도권에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평일에 출장이나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부산시는 수서행 SRT 감축에 따른 시민 불편의 이유로 국토부에 KTX 수서행 확충 등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증표는 어렵다며 장거리 이용객들의 예매 좌석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서행 KTX 운행 문제는 노선의 선로 용량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요. 장거리 이용객의 그 예매 좌석 수 기존보다 줄지 않게 저희가 제도 보완 방안을 했거든요. 사실상 증편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국토부안이 자칫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도입으로 교통 편의성을 보다 개선했지만 지역 수요에 비해 운행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노선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차량을 추가로 더 증편을 시킨다든지 고민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대규모 귀성 행렬이 예고된 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올해 지역 분양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부산 대연 3구역 아파트 계약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회복될지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 계약 현장에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떴다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연 3구역 아파트 예비 당첨자 추첨 현장입니다. 건물을 빙 둘러 길게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당 계약 이후 부적격자 발생으로 남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이른바 떴다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까지 제시합니다. 저희가 공공세 1세권 쪽에 있어요. 2천이요. 대연 3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4천여 세대로 올해 부산 최대 규모입니다.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의 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 15.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당 계약이 기대 이상인 70%대를 넘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도 일부 평형대는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하고 중도금 이제 보이하고 계약금만 있으면 4년 동안 들고 있어요. 가격이 다소 높은 상태의 단점도 있었지만 추후에 분양가가 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번 분양의 성공 여부가 향후 지역 분양 시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분양단지가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이제 분양단지에 대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침체 상황이 약간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많고 입지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확대 해석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올여름 홍수 피해를 계기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의 현안을 안고 있는 부산 경남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취수는 국토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나눠 맡던 국가 물관리 정책.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홍수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은 환경부의 물관리 역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재건까지 거론하며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또 치수의 제1번은 하천 준설이라며 콕 집어 정책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핵심 보직에도 국토부 출신 중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불호령에 환경부는 사실상 포스트 4대강에 나설 기세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에 따라 4대강 보존치와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류 지천 준설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도 나섭니다. 20여 개의 중소형 댐을 짓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MB의 시즌2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하천 준설에 적극적이고 댐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어 경남이 우선 대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토목 정책 강화 기조는 현재 검토 단계인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의 추진 향배나 그 속도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 정책 방향을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직격합니다. 고가 녹조를 가중시킨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인데다 지난달 호우에 낙동강 상주보 인근 제방이 일부 붕괴됐듯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대 강보는 치명적 녹조독을 유발하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용지물의 구조물일 뿐이다. 집권 2년차 확연히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가 지역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우리나라 IT 인재들은 모두 판교로 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다 판교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조선 분야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부산으로 진출하면서 부산이 조선업계의 판교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계열사인 하나파워시스템이 부산에 200명 규모의 선박솔루션 사업센터를 신설합니다. 고압 가스 압축기 등 에너지 장비가 전문이지만 한화가 옛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새 영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부산의 선박솔루션 센터는 기존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 등 선박 운영 원스톱 서비스를 맡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지원하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처럼 한화오션과 시너지를 노리는 건데 그 둥지가 부산이 된 겁니다. 해양 조선 관련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이 사실은 그 심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키워갈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00명 규모의 R&D 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겠다고 한 지 2달 만에 경쟁자 한화까지 온 것입니다. 그만큼 동남권 조선산업이 필요로 하는 R&D와 IT 인력 구하기가 수도권보다 부산이 더 유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이 한화연구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이 삼성과 한화에 이어서 더 많은 R&D 센터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까지 나서는 지산학 협력도 한화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리조선은 이곳 영도나 사하에, 조선기자재는 녹산 등 부산 전역의 공단에 강점을 가진 만큼 선박솔루션에 부산 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많습니다. 부산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조선업계 판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한항공 콜센터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와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김해공항에 경찰특공대 등 14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펼쳤고 폭발물 추정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남 사천공항에서도 육군 등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테러 용의점은 없었습니다.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의 형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또 32살의 나이에 징역 2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연제구의 한 대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6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8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업체입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한 성형외과 원장 B씨와 환자 등 3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장 B씨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발톱 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에게 성형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달 말로 폐교가 확정된 진주 한국국제대에 대한 특별 편입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부산 경남 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국국제대 재학생과 휴학생에 대해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등 2차례에 걸쳐 특별 편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16살의 신지호 학생이 부산의 나눔 리더 261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지호 학생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받아 모은 돈 1,000만 원과 복돼지 저금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정택 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의 손자인 신지호 군은 할아버지의 기부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부산 경남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도 발효가 됐는데요. 자외선 역시 매우 강하겠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역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32도, 밀양과 창녕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31도, 양산은 3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7호 태풍 라는 일본을 향하면서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